이화학당이 스크랜튼 대부인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크랜튼 대부인에게 아이들을 넘겨준 분이 깁슨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얘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넘겨주면서 이 아이들을 좀 계속 교육시켜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화학당의 시작입니다. 스크랜튼 대부인은요, 의사 스크랜튼의 어머니입니다. 헤론 부부보다 앞서서 들어왔어요. 한 달 정도 앞서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중원에서 잠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중원을 나와서 시병원을 차립니다. 지금의 정동 제1교회 자리입니다. 여기서 시병원이라 할 때 시는 스크랜턴의 한국식 표기가요, 시란돈입니다. 한국식 이름이 시란돈입니다. 그래서 시병원이라고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제중원은 사실상 헤론 혼자서 동분서주를 하게 됩니다. 알렌은 다른 일로 무척 바쁘니까요. 예를 들자면 광산 사업에까지 손을 대니까요. 사실상의 제중원의 유일한 의사가 헤론이었던 거죠. 와중에요, 제중원 병동을요, 서울 제동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에서요, 구리개 즉 을지로 입구 이전까지 합니다. 헤론은 늘 피곤에 쩔어요. 그런 일들을 다 해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 와중에 깁슨은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교사 경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문자와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 와중에 딸이 연이어 생기죠. 딸을 낳으면서 산후 후유증까지 생기죠. 엎친 데 막 덧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 세대 캐리어트 깁슨에게 조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깁슨이 조선에 온 것이 25세입니다. 문명의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깁슨은 20대 중반에 불과해요. 깁슨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도 상식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깁슨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들어온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직 신앙의 의지에 예수 천국을 향해서 이어냈을 겁니다. 헤론 깁슨 부부가요, 조선에 들어온 1885년에서 1890년 무렵은요, 갑신정변 직후에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 정치의 시대였어요. 공권력이 곳곳에 못 미쳤을 뿐이지 그 근교의 상황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민심이에요. 척양, 양귀라는 말이 뭘 뜻하겠어요? 적대시하는 거죠. 서양 귀신이다, 야소교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서양 선교사 부인들에게 민심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하나 더 덮친 게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조선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형편없어요. 선교사들 표현에 의하면요, 대변을 골목에다 버려요. 골목을 지날 수가 없어요. 악취와 세균이 골목에 가득해요. 두 딸의 엄마인 깁슨으로서는 문방나서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 정동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죠. 이들에게는 습한 날씨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풍토병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너무 날씨가 습한 겁니다. 날은 덥고 위생 상태는 엉망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렇지만 서양 선교사들은 그들 관습에 의해서 여름이 되면 긴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직분이 그들이 선교사들인지라 조선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했었죠. 그 여름에 전염병과 풍토병을 피할 겸 그들이 택한 방법은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늘한 곳에 가야 하니까요. 한데 한양 인근에요, 그들이 묵을 만한 인프라를 갖춘 서늘한 소위 그 수련회지 하령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때도 간단한 모임 같은 거는요, 예를 들자면 서너 명이 모였다, 10명 미만이 모였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한양 북쪽의 진관사라는 절, 남쪽으로 산막사라는 절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승려들이 양귀라는 소리를 알고도 서양 선교사들에게 장소를 내주었습니다. 아무튼 헤론 부부는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의료사역과 기독교 교육에 힘씁니다. 마치 우리가 봤던 영화 미션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조선 대중은 무지한 원주민이었었겠죠. 실제로도 우리 상황이 무지했기 이를 데 없었고요.